지난 3월 4일은 세계 비만의 날이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으로부터 탈출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이호우 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비만 전문 인정이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사실 성공적인 이 다이어트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이어트를 할 때 혹시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또 극복할 수 있는 팁은 있을까요? 우선 저는 20kg를 감량하고 15년 넘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매일매일이 고비입니다.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육아 스트레스 받으면 여전히 간식에 막 손이 가거든요. 뭐 라면이라든지 달달한 거.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겨내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방송 출연이 있으니까 이 약 물고 참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목표 잡지 마시고 그냥 단기적으로 목표 잡는 게 훨씬 더 의지를 불태우는데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몇 달 뒤에 몇 킬로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이때까지만 참자. 맞습니다. 이렇게 좀 유지를 하는 게 좋다 설명해 네. 주셨는데요. 실제 국내 성인 비만율이 3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비만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 좀 놀라운 일인데 내가 비만인지 정상 범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체질량 지수를 죄송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 키 제곱분의 체중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23 이상이 과체중, 25 이상이 비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성분 검사,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체지방률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 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골밀도 검사를 사용해서 복부 지방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체질량 지수 계산법은 키 제곱분의 몸무게라고 해주셨는데 키가 미터 단위인 거죠? 미터 단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미터 단위로.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분명 내가 보기에는 정상 범위이거나 아니면 좀 체형 자체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비만으로 판명됐다 이런 사례들도 꽤 많거든요. 이른바 마른 비만이라고 하던데요. 실제 비만에 준하게 위험한 건가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데 실제 복부 지방률이 높아가지고 실제 체지방은 많은 상태가 마른 비만인데요. 네. BMI가 정상입니다. 근데 체지방률이 높은 거죠. 이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두 번째가 고탄수화물 식사가 반복되는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 이 지방이라는 것이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호르몬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지방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절통, 신경통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 네, 정말 만병의 근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냥 가볍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덜 움직이고 많이 먹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게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유죠. 근데 네. 실제 기저에는 호르몬 이상이 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고탄수화물 식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지방 저장이 쉬운 몸으로 변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렙틴 저항성인데요. 이 렙틴은 원래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예.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렙틴에도 저항성이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높아지면 복부 지방 축적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냥 많이 먹고 덜 움직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먹는 것 중에서도 특히 탄수화물이 굉장히 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탄수화물이 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다가 스트레스까지 네. 이런 그런 근본적인 원인 말고도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좀 이렇게 비만이 되기 쉬운 그런 몸을 가졌다던가 이런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우선 내분비 질환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죠. 이게 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 증가가 가능하고요. 쿠싱 증후군이 있으면 코티졸이 높아지면서 복부 지방 축적이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또 약물로는 스테로이드, 항우울제, 일부 당뇨약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가족력으로는 부모가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2~3배로 높아집니다. 이 식욕 조절 체계와 대사 속도가 일부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부모님께서 비만인 경우에는 좀 자녀 비만에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질환까지 여러 가지 정말 이 비만의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좀 허리 둘레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비만이 실제로 뭐 나이라던가 아니면 성별과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선 최근 통계를 보면 남성은 3040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예.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비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좀 슬픈 소식이잖아요. 네. 그 원인을 알아보면은요. 여성에선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지방 분포가 엉덩이, 허벅지 중심에서 복부로 이동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성분들은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호르몬 영양 그리고 근육의 영양으로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성은 3040에서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비만율이 높아진다는 게 좀 성별로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이것도 좀 주의하셔서 다이어트에 맞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비만이라는 게 저희가 단순히 뭐 미관상의 이유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의 또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비만인 사람이 비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당뇨라던가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까지 몇 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비만이라는 것을 단순한 체중 증가로 이해하지 마시고 네. 이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이 지방세포라는 얘들은 염증 물질을 열심히 분비하는 호르몬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실제 지방 조직이 많아지면 심내열관계 질환으로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비계 질환으로는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고요.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영양 때문에 그렇고요. 위장 질환, 간 질환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겠습니다. 또 지방간은 그대로 두면은 간 경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호흡기계로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이게 목 주변 지방이 많아지면서 기도가 막혀가지고 자면서 호흡이 멈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올라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외에도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과 같은 여러 가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질환이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있는데 근데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뭐이 호흡기 근처에 아무래도 좀 살이 쪄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체지방이 늘어날수록 네. 정비례해서 수면 무호흡증은 그대로 증가합니다. 그럼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이 살을 좀 빼면 좀 훨씬 괜찮아지기도. 좋아지죠. 아,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이 비만을 잘 관리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살이 찌면 여러 가지 질환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허리라던가 무릎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체중이 증가해서 좀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아주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고요. 네. 여러 질환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일단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발바닥 통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무릎 관절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에 미치는 체중은 3에서 5kg가 증가한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네. 주변에 5kg 찌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무릎 기준으로는 15에서 20kg의 하중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 무릎 연골은 빨리 닳고 퇴행성 관절염이 앞당겨집니다. 자, 그 다음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인데 복부 비만이 생기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허리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 디스크 탈출증 외에도 허리 주변 근육과 관절에도 부담을 줘서 네. 만성 요통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어, 네, 그 다음으로 족저근막염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발 뒤꿈치가 진짜 찢어질 듯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족저근막염은 굉장히 독특한 게 나 젊을 때 족저근막염 있어가지고 체해 충격파 받고 치료받고 잘 살았다. 한 몇 년간 괜찮았다. 네. 근데 최근에 살이 5kg 쪘더니 족저근막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올라왔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탈출증, 족저근막염을 쉽게 일으킨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또 지방 세포가 염증 물질을 워낙 잘 분비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비만이거나 과체중이신 분들은 치료에 대한 반응도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살은 빼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디스크나 허리, 뭐 무릎 이런 곳이 아프다고 하면
정말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운동을 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운동을 하기 힘들면 또 더 살이 찔 테고. 맞습니다. 그럼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자, 그게 저도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게 당장 관절통이 심하고 신경통이 심해서 아파 죽겠는데 그냥 무뚝뚝하게 아예 덜 먹고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네. 이러는 게 정말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에서 안전한 비만 치료를 설계하고 진료 볼 때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랜이 있는데 네. 그걸 통증 제로 다이어트라고 소개를 해드려요. 실제 제가 현재 집필하고 있는 책의 제목도 통증 제로 다이어트인데요. 네, 안 아프게. 네, 네. 아픈 분들이 통증 제로가 되도록 다이어트를 하자. 이 단계는 3단계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당장의 신경통이나 관절통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당장은 통증을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을 위한 염증 치료부터 시작을 하는데 목표는 80% 정도의 통증 감소예요. 네. 이 과정에선 신경 차단술도 사용할 수 있고 관절 치료와 같이 다양한 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 바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조절된 상태에서 식단 관리부터 들어갑니다. 네. 네, 식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충분한 단백질을 먹는 식단을 통해서 체중을 5%까지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제 체중이 5% 이상 감량된 이후부터는 관절에 들어가는 부담이 좀 줄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운동 전문가의 제대로 된 지시를 받아서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통증 제로 다이어트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무릎이라던가 허리 이런 곳이 아픈데 무턱대고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은 방법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야 뭐 다이어트를 하러 병원을 찾는다 이런 분들은 많이 없었지만 네. 요즘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진행하는 다이어트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우선 비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살을 빼겠다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일단 첫 단계는 항상 식단을 교정하는 거예요. 식단을 교정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기본 원칙을 먼저 오늘 시청자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고기, 채소 충분히. 자, 이거 그냥 저는 항상 외우고 있고 네. 제 환자분들은 아마 지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나요? 네. 맨날 저 말 하더니 방송 나가서도 저러네 이렇게 말씀하실 네. 것 같아요. 자, 이 저탄수 고단백 식단이 기본 축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비만의 최대 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되는데 이거 인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5060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절대적으로 안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오실 때마다 이 빵떡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고기 채소 충분히 네. 이 말을 주문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탄수화물을 열심히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복부 지방이 늘어나죠. 네. 반면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근육이 충분히 생겨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체중이 급격히 많이 증가했거나 체중이 너무 늘어나면서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족저 근막염이 심해졌다. 또는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이 동반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어요. 네. 자, 약물 치료로는 요즘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체중 조절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BMI가 35 이상의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비만 대사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비만 대사 수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위 슬리브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네. 이게 위를 잘라내는 건데 이게 위 부피만 줄이는 게 아니고 포만감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포만감 호르몬 분비도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위고비 마운자로 등장하면서 고도 비만 환자에서도 우선 수술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이 치료,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빵, 떡면, 과자 금지, 밥 절반, 고기, 채소 충분히.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아주 이건 정말 훌륭합니다. 주문처럼 꼭 외워두셔야 네,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요즘 난리잖아요. 네, 이런 난리죠. 위고비라던가 마운자로 식욕을 억제하는 이런 약물들이 나오면서 네, 제 주변에서도 많이 지금 약물을 복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네. 근데 치료 후에 끝나고 나면 요요가 금방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부작용이 그래서 있나요? 네, 일단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장한 건 정말 혁명 같은 변화예요. 네,
이게 예전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의지력을 막 단련시켜야 되고 또는 부작용이 좀 다소 많고 효과는 좀 떨어지는 알약에 의존해서 네. 막 먹으면 불면증 생기고 이런 약에 의존해야 됐었는데 이 위고비 마운자로가 등장하면서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은 적은 약이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자,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한 약으로 뇌의 포만감 신호를 강화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뇌의 포만감 신호를 강화해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줘서 내가 살이 빠지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메스꺼움인데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최저 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을 하면은 이 메스꺼움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췌장염, 담낭염 걸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체중이 처음 시작 체중에서 10에서 20kg 이상 굉장히 많이 감량된 경우 그 이후부터 걱정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복통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요요 현상이죠. 네. 그죠? 근데 이걸 예방하려면 이 약을 왜 맞는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요즘에 위고비 마운자로 유행한다 하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맞아볼까? 나도 그냥 좋다는데 맞아볼까? 이러면서 그냥 처방전만 구해서 빨리 막 사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은 빵떡면 과자 금지, 네. 밥 절반만, 고기 채소 충분히 라는 식단 원칙을 네.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사용하는 몇 달의 기간 동안에 이 식단 원칙을 내가 습득하는 거다. 이 약의 도움을 받으면 이 식단 원칙을 지키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습득하려고 약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럼 약을 사용하는 동안에 이걸 계속 주문처럼 들어가면서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약을 끊고 나서도 요요 현상이 비교적 굉장히 적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사용하는지를 꼭 이해하고 사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위고비 마운자로 이거 하는 동안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말씀해 주신 그 주문을 되뇌면서 네. 그걸 습득하는 방식의 그런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이 시점에서 잘못된 상식을 한번 바로잡는 시간,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치킨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O인가요? 네, 네. 이 치킨이 당연히 안 좋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튀김 옷은 조금 안 좋죠. 탄수화물이랑 뭐 포화지방이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치킨, 특히 구운 치킨은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러니까 치킨을 무조건 피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운 치킨으로 맛있게 드시고 뭐 튀긴 치킨도 좀 튀김만 조금 걷어내고 좀 맛있게 드셔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또 뭐 치킨을 밤에 무조건 시켜서 먹어라 이런 뜻은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네. 단백질, 고단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럼 다음으로는요. 반대로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치킨이랑 다르게 네. 어떤 한 가지 이야기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OX 어느 걸까요? 우선은 전 X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 드레싱을 너무 열심히 뿌려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막 달콤한 딸기 드레싱, 막 드레싱을 정말 야무지게 이렇게 네. 꼼꼼하게 뿌려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얘긴데요. 그래요? 그 발사믹 드레싱 중에 제로 발사믹 드레싱이나 당류가 저당으로 들어있는 그런 드레싱은 괜찮은데 드레싱 너무 많이 뿌리시는 거 그거는 정말 비추기 때문에 마음껏 그냥 다 먹어야지 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소스를 좀 주의하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밥 대신 미숫가루를 가볍게 먹는 건 괜찮다. 아침으로 좀 다이어트 할 때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절대 X입니다. 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미숫가루 건강해 보이죠. 뭐 통곡물이 들어갔다, 네. 곡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냥 탄수화물, 당류 포함된 음료입니다. 이거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팍 오고 인슐린이 팍 분비되고 혈당이 또 떨어지고 혈당 롤러코스터는 타게 되고 복부 지방 축적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네. 미숫가루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침 대용으로 드시지 마세요. 네. 네. 말씀 듣는데 제가 좀 괜히 찔리는데요. 미숫가루가 다른 음료에 비해서도 그냥 비슷하다는 거죠, 단 음료. 똑같습니다. 네, 채소 음료나 과일 음료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팝콘 대신에 찐 옥수수나 뻥튀기는 괜찮다. 좀 예스럽고 괜찮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O인가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일단
팝콘이든 뻥튀기든 찐 옥수수든 전부 다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뭐 적정량 먹는 거는 괜찮겠지만 팝콘보다는 당연히 찐 옥수수가 낫겠죠. 네. 그렇지만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찐 옥수수나 뻥튀기도 좀 간식 개념으로 접근을 그쵸. 해야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오해와 진실입니다. 과자 대신에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OX 골라주시죠. 말린 과일은 건강한 과자가 아니다. 이렇게 어. 외워두시면 됩니다. 일단 말린 과일은 과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말린 과일은 이제부터 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당이 완전 농축되고 수분이 빠지면서 혈당 빠르게 올라가고요. 과일에 원래 식이섬유도 들어있는데 말린 과일에는 식이섬유도 부족하고 이게 절대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간식을 잘못 먹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운동이 아닌 좀 가벼운 스트레칭, 이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스트레칭은 당연히 부상을 예방하고 유연성에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게 칼로리 소모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칭으로 살 뺄 수 있다. X입니다.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에서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 무조건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세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방이 사용되는 건 유산소를 할 때 처음부터 계속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30분 지날 때부터 지방 사용량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를 무조건 30분 이상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네. 근데 30분 이상 하면 더 좋은 거군요. 조금 더 좋죠. 네. 네. 그러면 요즘에는 이 홈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부위별로 살을 빼는 홈트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부위별로 실제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이거는 X입니다. 일단 네. 절대로 부위별로 살을 뺄 수는 없어요. 아쉽지만 복부만 빼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고 특정 부위만 그렇게 빼는 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살 네. 뺄 때는 항상 전신이 같이 빠진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운동 관련해서 오해와 진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요. 땀을 많이 흘려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이거 오해를 정말 많이 하세요. 네. 내가 땀을 많이 흘리면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근력 운동은 유산소보다 땀을 훨씬 적게 흘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근육량이 충분히 올라오면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이 덕분에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유일한 선택이 근력 네. 운동입니다. 저도 주 5일 새벽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씩 매일 근력 운동합니다. 주 5일. 예. 그래서 근력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땀을 무조건 많이 흘린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의미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관절이 만약에 안 좋은 경우에는 그냥 러닝 말고 자전거가 좋다. 이건 뭘까요? 세모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세모. 네, 세모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러닝은 충격이 커서 관절에 부담이 좀 있고요. 네. 관절이 안 좋으시면 자전거를 타는 게 조금은 더 나은데 근데 자전거를 타더라도 이것도 무릎 관절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은 자전거 타면 무릎 아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헬스장에 가셔가지고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추천드려요. 네, 그게 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 근력 운동의 중요성까지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낱낱이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어려운 건 아무래도 식단이겠죠. 네. 실제로 선생님께서 성공을 하셨으니까 다이어트 식단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꿀팁 3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꼭 잘 보시고 따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참개비입니다. 참개비. 오늘도 하나 만들어 먹고 왔는데 오. 참치 계란 비빔밥입니다. 자, 기름 뺀 참치 한 캔에 양파 반 개 볶아서 넣고 계란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데 저기 지금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네. 자, 계란 후라이 1개 넣으면 단백질 약 25g, 2개 넣으면 30g 정도로 만들기는 굉장히 쉬운데 포만감이 오래 가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 메뉴로 강력 추천드리고요. 오. 저도 오늘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네. 든든해요, 지금까지. 네. 그다음은요? 네, 그 다음으로는 봄소비, 봄동 소고기 비빔밥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봄동 비빔밥은 네.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밥 반 공기가 일단 핵심입니다. 봄동 100g 정도 들어가고 소고기 100g 넣고요. 계란 후라이 하나 또는 2개 넣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충분히 보강되어 있고 또 소고기랑 봄동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한 끼에 단백질 25g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고 좋은 메뉴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토달볶이라 해서 토마토 달걀 볶음인데요. 이거는 계란 2개 들어가고 방울토마토 10개 들어가고요. 주말에 출출할 때 후딱 만들어 먹기 좋습니다. 단백질이 약 10g 정도 들어있고 토마토가 있어가지고 식이섬유 충분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포만감이 좋아요. 간식으로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지네요. 아, 네. 네.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절대 맛없게 드시지 마시고 방금 맞습니다. 추천해 주신 이 3가지 식단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닝을 하러 가면 좋겠지만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 동작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홈트가 유행을 많이 하니까 환자분들께서 모든 걸 다 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먼저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근육 자극을 점진적으로 강하게 주면서 근육을 키워 나가야 돼요. 홈트가 완전한 이 제대로 된 운동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걸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선은 일단 집에서 다이어트 시작했다.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3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제자리 뛰기입니다. 완전히 운동의 클래식 같은 존재죠. 가장 간단한 유산소 운동이고 요가 매트 하나 깔아두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거나 무릎을 약간 들어 올리면서 뛰어주면 좋고요. 30초 운동하고 30초 쉬는 식으로 10분만 해줘도 땀 뻘뻘 나고 칼로리 소모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의자 스쿼트인데 이거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 의자에 뭔가를 먹기 위해서는 보통 의자에 앉잖아요. 네. 그럼 뭔가를 먹었다.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오류가 난 것처럼 네. 식사를 했으면 무조건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이 왜 좋냐면 스쿼트를 풀 스쿼트로 가동성을 많이 가져가면 근육 자극은 좋지만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요. 근데 의자에서 하는 스쿼트는 체중이 다소 많이 나가더라도 관절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식사나 간식 먹고 나서 한 20분 정도 해주면 칼로리 소모도 좋고 굉장히 추천드리는 운동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이드 플랭크인데 옆으로 누워서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동작이죠. 복부 측면 근육을 강화해 주는데요. 이게 옆구리살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네. 근데 이 측면 근육을 강화해 주는 사이드 플랭크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보기 싫은 옆구리살이 그쪽에 근력이 생기면서 좀 더 보기 좋아지게 바뀌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초부터 시작해서 2분까지 시간을 늘려보면 좋고요. 네. 전체 운동 시간은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주 하는 운동이고 지금 화면에도 제가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홈트 운동 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능사는 아니다. 맞습니다. 또 네. 전문의 아니고 또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운동은 나를 벌주는 게 아니라 돌보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 봄 가벼운 운동을 시작으로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호우 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비만 전문 인정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